속보 드디어 찾아온 러시아의 불안. 푸틴은 절망하고 외쳤다. 한국에 속았다. 한국형 K2 호화전차 등장에 왜 러시아 정부는 창백해졌을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러시아 전차 부대가 우크라이나 보병들의 제블린 미사일에 발목 잡혔다. 대전차 화기의 개량이라는 작은 변수가 무기체계의 상식을 바꿔놓은 사례다. 현존 최신형인 3.5세대 전차 K2를 수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전 사례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무기체계를 혁신하고 신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블린 뜻밖 활약이 전차전 판도 바꾸나. 우리 K2 전차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빠른 속도로 포위한 러시아군이지만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전에 고전하고 있다. 핵심은 서방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차 화기인데 대표적인 게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다. 제블린은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로 현재 존재하는 대전차 화기 중엔 가장 성능이 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능이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주인공은 현재까지는 러시아 전차가 아닌 제블린 미사일이다. 대당 40억 원 안팎인 전차와 어렵게 키운 4명의 전차병 전력이 2km 안팎에 숨어 발사되는 대당 1억 원짜리 제블린 미사일 한 방에 맥없이 무력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제블린 미사일을 성자 제블린이라고 부른다. 러시아군에는 악몽이다. 우리 육군 전력도 주력은 전차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다.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기동 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자 제블린의 활약을 견눈질할 수밖에 없다. 육군의 주력이자 미래 수출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바로 K2 전차다. 중동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을 타진 중이다. 2008년 개발돼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됐다. 전 최강 120mm 활강포를 달았고 자동 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된다. 도로는 시속 70km, 비포장은 50km 속도로 달린다. 우리 K2 전차가 제블린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관계자는 K2 전차에는 능동방호 시스템이 적용돼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였다며 전차가 미사일에 맞기 전에 공격을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이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교란해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기술이 적용돼 있다고 말했다. 로템에 따르면 능동방호 시스템은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나뉜다.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호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막탄을 발사한다. 이를 통해 미사일을 유도교란하고 전차는 재빨리 회피기동한다. 수출형 K2 전차에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된다.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2 전차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이 탑재된다. RPG-7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 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했다. 제블린 같은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은 대부분 적용됐다는 의미다. 기술도 있고 수출 모델엔 대부분 적용하는데 우리 군은 한화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도 대전차 화기 방어력에 특히 신경을 썼다.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호 체계라는 해외 기술을 수입해 적용했다.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인데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방호 체계다. 방산업계는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방호 체계 적용 비율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기관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우리 방산업계도 능동형 방어체계를 개발해 수출형 제품에는 적용하고 있지만 워낙 가격이 비싸 우리 국군에서는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에 진화하는 대전차 화기를 막기 위해서는 능동방어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블린 미사일이 K2 전차 나레드 100장갑차를 향해 발사된다는 가정은 다소 극단적이다.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우리 군의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 또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vs 전차인 건 아니다. 무작정 전차를 들이민 건 러시아군의 전략 실패이기도 하다. 인터넷을 통해 침략전쟁이 생중계되면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제약된다는 점도 게릴라전을 펼치는 쪽에 유리한 요소다. 그럼에도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적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차 화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 불사 등이 대표적이다. 신 국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방호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 사느니 싼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현대로템 K2 흑표전차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2위에 올라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는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2위라는 헝가리 매체 평가가 나왔다. K2 흑표 전차는 한국 육군에 실전 배치된 주력 전차다. 전차, 자동차 등을 전문성 있게 보도하는 헝가리 매체 아라피아라트가 선정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파괴력이 강한 전차 1위에 이스라엘 육군의 주력 전차 MK4가 선정됐으며 2위에는 K2 흑표전차가 이름을 올렸다. K2 흑표전차의 주포 120mm 활강포와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빨리 이동하면서도 후속탄을 재빠르게 장전할 수 있다. 또 미래전의 핵심 요소인 전술지휘 통제 체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시스템 첩보 능력도 출중하다.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정보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 적군과 아군이 혼재돼 있는 전장 상황에서 능률 있는 명령과 전장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게다가 조준경, 표적전 시기 등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 제품도 구비돼 있어 야간이나 악천 후 상황에서도 원활한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